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생명공학 기술이 많이 접목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종장기 이식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종장기 이식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안전성을 사람에게 접목하기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실용화가 된다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장기 이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장기 이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자기의 장기, 조직을 자기한테 이식을 하는 자가 이식이라는 오토그래프트가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은 화상을 입었을 때 자기의 허벅지나 다른 특정 부의 피부를 화상 부에 이식을 해서 감염을 줄이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동종간 이식인데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간이식, 신장이식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장기를 수여자에게 이식을 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종간 이식인데요. 이 지노그래프트라고 얘기하는 이종 이식은 다른 종의 장기를 또 다른 종에게 이식을 해주는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원숭이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한다든지 돼지의 장기를 원숭이에 이식한다든지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다른 종 간의 이식을 모두 통틀어서 이종 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종 장기 이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만 약 4만 명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1년 동안 사망하는 환자가 약 2천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식받는 사람조차도 10%가 채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식을 받고 생명을 연장하게 되는데요. 1년에 10% 사람들이 이식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쌓여가고,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늘어가기 때문에 이런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공급을 늘려줄 수 있는 대안인 이종장기 이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종장기 이식의 역사는 최근에 나온 것들이 아니라 예전부터 많은 시도가 있어 왔는데요. 제일 먼저 17세기, 18세기, 19세기 때 동물의 혈액을 사람에게 수여를 하는 시도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다 실패를 했었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19세기 들어서 이제 유럽에서 동물의 피부를 사람에게 이식을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1838년에 최초로 돼지의 각막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종 이식의 최초는 아니지만 장기에선 최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람의 각막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첫 이식 수술의 65년 전에 시도되었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침팬지의 고환을 이제 노인분에게 이식을 해서 생식능을 좀 재활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근데 이 시도 때문에 이종장기 이식이 약간 비난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생명이 위급한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때문에 이식을 했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었고요. 그 이후 60년대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이종 이식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림츠마 교수님이 침팬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을 해서 약 9개월간 생존을 시키는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 제임스 하디라든지 톰 스타츠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심장이라든지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하고자 하는 시도를 많이 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나드 베일리라는 의사 선생님이 역시 개코 원숭이의 심장을 선천성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신생아에게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 신생아는 선천성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식을 받지 않으면 수일 내로 죽게 되어 있었는데, 개코 원숭이의 심장을 이식을 받아서 약 20일간 수명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톰 스타츠 의사 선생님이 개코 원숭이의 간을 사람에게 이식을 해서 약 70일간 생존을 시키는 결과를 보고함으로 인해서 이종장기 이식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이후 한동안 이식이 거의 성공의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원숭이라는 종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종장기 이식의 허들을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인수공통 전염병,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전염병들이 사람에게 이완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면역 거부 반응,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윤리적 문제점은 저희가 법 제도를 만든다든지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든지, 그리고 저희처럼 비임상 연구를 활발하게 해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발견한다는 이런 점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인수공통전염병은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 갈 수 있다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균돼지를 이용하는, 그리고 무균돼지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내인성 바이러스를 연구해서 그 바이러스들을 없애주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 거부 반응은 이 돼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 형질 전환을 이용해서 면역 억제제와 형질 전환, 그리고 저희가 영장류의 비임상 시험의 데이터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쓰이는 이 돼지는 농장에서 키우는 큰 돼지가 아니라 미니 돼지인데요. 이 미니 돼지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장기의 크기가 사람과 유사하고요. 그리고 해부학적, 생리학적으로 사람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기간도 짧고 새끼도 한 번에 많이 낳기 때문에 이종장기 이식 기술이 돼지로 성공이 된다면 공급을 확실하게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실험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형질 전환 기법이 확립이 되어 있어서 면역 거부 반응을 조절하기 위한 사람의 인자들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무균돼지 생산을 시도를 하는데요. 먼저 임신된 돼지를 제왕절개를 통해서 새끼를 획득하고요. 이렇게 획득된 새끼는 아이솔레이터 내에서 약 한 달 정도 키워지면서 무균임을 확인하고 생존에 필수적인 락토바시러스랑 스트랩토코커스 이런 유익균들을 장내에 도입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장내에 균이 도입되고 나면 시설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요. 시설 내부에서 대량 생산을 하면서 이 장기 이식에 활용될 수 있는 도너로서 준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균에 의한, 바이러스에 의한 위험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면역 거부 반응인데요. 면역 거부 반응은 크게 단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초급성 면역 거부 반응, 그리고 급성 면역 거부 반응, 그리고 만성 면역 거부 반응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초급성 면역 거부 반응을 설명을 드리면, 돼지에만 있는 이 알파가라는 항원이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자연항체가 이 알파가를 인지하게 되면 세포 개사라든지 조직의 개사 이런 것들이 수분 내에 일어나면서 초급성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돼지에서 알파갈 유전자를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알파갈 유전자가 제거되고 난 다음에 보체 저해인자라든지 혈전 용해인자를 삽입해 줌으로써 초급성 면역 거부 반응을 저희가 거부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급성 면역 거부 반응인데요. 급성 면역 거부 반응은 사람에게 존재하는 이런 면역 세포들, 대식세포라든지 수지상세포 이런 것들이 항원을 인지를 해서 B셀과 T셀에 전달을 해줌으로 인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을 얘기하는데요. 이 반응들은 저희가 역시 돼지에 면역 억제 인자를 도입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면역 거부 반응인데요. 만성 면역 거부 반응은 아직까지도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서 동종 이식 간에도 일어나는 반응으로 아직 이종장기 이식에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지만 이 부분도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질부터 수질, 신우, 요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조직이 개사가 되고 혈액이 충혈이 되고 그리고 세포가 응집이 되는 이런 반응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90일을 살린 돼지를 보시면 정상적인 세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뇨관이 확장된다든지 이런 약간의 비정상적인 소견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종 이식이 안전성이 확보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형질전환 돼지의 선정이 필요할 것이고, 저희와 같은 영장류의 진단 체계를 확립을 해서 어떤 점이 사람에게 갔을 때 위험할 수 있는지 예측을 해내는 연구가 필요하고요. 이런 연구를 토대로 신약이 개발될 때 사람에게 임상에 가기 전 비임상 단계의 연구를 이 돼지와 원숭이를 통해서 할 수 있어야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이 이종장기 이식 기술이 실용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이종장기 이식 기술이 실용화가 된다면 돼지에는 여러 장기가 있는데 특히 각막과 췌장 이런 임상에 근접한 장기 외에도 간, 신장, 심장, 폐 이런 다양한 장기를 사람에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활용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인류 보건복지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일부 경영학자들은 약 미래에는 86조에 달하는 시장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연구 분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